다만 확정일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받기 위한 어떤 절차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우선 면제 이런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대항력을 취득한 때, 결국에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의 에이시스의 최민형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지, 실무에서 문제되는 점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임대인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이분이 진짜 소유자인지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제 등기상 전무증명서, 옛날 말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죠. 거기에 나와 있는 현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갑구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소유권들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자하고 임대인은 동일해야 되고요. 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지인이나 뭐 법인의 직원이다, 또는 가족이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같은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첨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일반인들은 복잡해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임차인 입장에서 어디를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 여러 개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갑구, 그러니까 소유권 관련된 내용들을 기재한 갑구와 소유권 이외의 담보권 중에 이제 근저당권 뭐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는 을구, 이 갑구와 을구를 중심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구에서는 당연히 뭐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이 나오고, 임대인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하는데 어떤 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도 기재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가처분이나 가압류 이런 기입 등기들이 나오거나, 또는 뭐 압류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뭐 세금 체납 관련된 압류 이런 부분도 나오고, 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저당권,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뭐 금융기관이나 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을구에서도 이제 물건, 담보 물건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구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채권 채무액,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가 매매가 한 2억이다. 근데 이 근저당이 뭐 1억 8천 설정되어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좀 악화돼서 그 근저당이 설정된 금액보다 더 떨어질 경우에는 깡통 정세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무, 이걸 좀 명확하게 좀 확인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표준계약서에 적시되지 않은 개별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의 어떤 조건들, 요거는 특약으로 많이 설정을 하거든요. 특약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냐라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 부동산을 팔았다, 그럼 임대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지위가 변경됐다라는 것을 임차인에게도 어떤 통보를 해준다, 이런 특약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누가 임대인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바뀌었다, 과연 나한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은 판례상 나는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게요. 그러니 원래 나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임대인이었던 A가 나한테 보증금을 반환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해지권과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바뀔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꼭 알려줘라, 통지를 해달라, 이런 특약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많이 보장하는 것 중에 또 대항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대항력이라는 것은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랄지라도 주택을 인도받고, 쉽게 말하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주민등록 이런 걸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전입신고 그리고 주택을 인도받기 전에 이미 뭐 근저당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대항력 행사일 때 굉장히 큰 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가는 날 전세금의 잔금을 이제 치르니까 잔금 지급일이나 이사 가는 날 다음 날까지는 현 권리 상태를 유지한다. 요런 특약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순서나 시기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이것을 왜 받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한테 이제 대항력이 생기려면 주택의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라고 하죠. 그게 필요하고요.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의미는 다른 채권자들, 순위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에 한해서는 내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이사는 한 2달 있다 간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이사 가는 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꼭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상으로 인터넷 등기소 같은 사이트에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사 가는 날 주택을 인도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입신고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다만 확정일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받기 위한 어떤 절차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우선 면제에 이런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대항력을 취득한 때 결국에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보증보험이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거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전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저희한테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 허그 같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리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리고 나서 허그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금원을 이제 구상하는 구조거든요. 사실상 임대인이 관행상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보증금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지급하겠다 이런 구조가 많이 있어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허그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입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조금 더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공인중개사 부분이 이제 중개를 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임대차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인중개사분이 이제 교부해주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런 기재 내용도 꼼꼼히 한번 읽어 보시는 걸 좀 조언을 드리고, 임대인에게 어떤 세금 체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국세 납부증명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이런 것들은 발급받기 쉽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도 이런 서류들을 좀 교부해 줄 것을 좀 요청하는 거,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분들이 특히 고민하시고 주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에 관련된 어떤 중요 내용들을 영상으로 찍을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